아마 한 번 했을 텐데 또 다시 해봐야 돼요. 이거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있잖아. 해봅시다. 그때도 이렇게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놀이기구 ABC는 최대 탑승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각 놀이기구마다 최대 1명, 2명, 3명이 탈 수 있는데 어린이만은 탑승할 수 없대요. 어른이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고, 대신에 탑승하는 순서나 자리 배치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네. 결국에 어떤 놀이기구에 누가 탈지 뽑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놀이기구도 어린이만 탑승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일단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는 어린이가 탈 수 절대 없겠죠. 그렇죠? 여기 어린이가 오면 끝났잖아. 그죠? 그럼 어린이는 무조건 여기랑 여기에만 어린이가 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가 탄다면 어른도 무조건 한 명씩 있어야겠네요. 어른이 무조건 여기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때 그러면 이제 어른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어른이 이렇게 여기에 어른이 한 명 있으면 남은 어른 한 명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 어른이 총 3명이잖아. 어른 한 명은 기본적으로 B랑 C 한 명씩 타 있어. 그러면 남은 어른 한 명은 여기 A라는 놀이기구에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아니면 B 놀이기구에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얘부터 해볼까요? 어른이 모두 A, B, C에 이렇게 한 명씩 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린이 몇 명을? 이제 2명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린이 2명을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어린이가 한 명씩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도 있어. 그냥 어린이 둘이 같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겠네. 이렇게. 요게 1번 경우, 요게 2번 경우 이렇게 있겠네요. 어른이 이렇게 있을 경우. 그러면 요 1번 경우, 자 일단은 어른이 이렇게 한 명 놀이기구를 타니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산이 이런 경우 어른이 놀이기구를 타는 거를 먼저 자리 배치를 해봐요.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어른끼리 결정해봐요. 몇 팩이야 이거? 그냥 3팩이겠죠? 그쵸? 여기 그냥 3팩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어린이가 한 명 나눠서 앉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 한 명 나눠서 탈 거야. 이 경우는 그러면 몇 가지야? 어린이가 한 명 나눠서 두 가지지, 그치? 이 경우는 없네. 그냥 한 가지죠. 이건 한 가지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은 한 명씩 저렇게 나눠서 탔어. 그걸 3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남은 자리에 어린이들이 탈 건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한 명 탈 수도 있고 2명이 같이 탈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어른이 일단 3팩이고요. 동시에 이제 어린이들이 앉을 건데, 어린이들이 앉는 케이스는 총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렇죠? 곱하기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른이 한 명씩 앉는 게 아닌 거야. 어른이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 이번엔 어른 둘에 어른 하나가 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른 둘이 여기 앉고 어른 한 명이 여기 앉으면 어린이 2명이 여기 앉겠네요. 이렇게 앉겠네요. 아니면 만약에 이거면 어떻게 돼? 어른이 여기서 한 명이고 어른이 여기서 2명이면 어린이가 요렇게 한 명, 요렇게 한 명, 이렇게 앉을 수 있나요? 맞나?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됐네요.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요 경우는 어른부터 놀이기구를 선택하게 해봅시다.
이러면 어른 놀이기 어떻게 선택해? 어른 놀이기 어떻게 선택해? 이런 경우. 어른 3명 중에 2명은 선택하면 그 둘은 무조건 어디 있는 거야? B 놀이기구 타러 갈 거 아니야, 그지? 3C2고요. 어린이 2명은 선택권 없네. 한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그냥 3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 경우도 어른 3명 중에 2명 뽑으면 그 어른들은 다 C에 앉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그냥 몇 가지예요. 이거는 어린이가 한 명 한 명이 서로 B랑 C에 가니까 2가지겠죠. 그렇죠?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그래서 더하면 9가지. 정답은 27이네요. 18과 9를 더하면 따라서 정답 27 이렇게. 요게 분할이에요. 분할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케이스를 다 분류해서 직접 계산해봐가 분할입니다. 분할 분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이런 거 챙겨가세요. 알겠죠? 밑에 것도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또 중요한 101쪽 넘어가 봅시다. 101쪽. 101쪽 넘어가 봅시다. 여기 진짜 중요한데 도형은 무조건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일단은 182번을 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면 조합 파트에서 도형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82번 가지고 다시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직선을 만들래요. 직선. 자, 직선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점이 2개, 그치? 점이 2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점 중에? 총 7개의 점 중에, 그치? 총 7개의 점 중에 몇 개를 뽑아요? 그러면 직선을 만들어내니까 2개를 뽑겠죠, 그쵸? 7개의 점 중에 2개를 뽑겠죠. 그러면 다 직선이긴 하죠. 무조건 다 직선이에요. 근데 뭐가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중복이? 그래요. 중복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중복이 있습니다. 직선의 중복이. 어디서 중복이 일어나죠? 반원의 어디서? 그치, 여기서 이 지름 위에서 중복이 일어나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2개를 뽑았을 때에 만들어지는 직선이나 요렇게 뽑았을 때에 만들어지는 직선이나 다 똑같은 하나의 직선이잖아. 지름을 지나는. 그렇죠? 그럼 중복을 다 빼야겠지? 그러면 중복은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돼요? 그치? 여기 내 지름 위에서만 중복이 일어나니까 4개 중에 2개를 다 빼요. 즉 여기 지름 위에 있는 4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빼요. 이러면 정말 다 뺐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해줘?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이 직선, 여기는 직선 하나만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개를 더해주면 돼요. 이게 정답이 될 거야. 그러면 183번은요?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이런 게 어려운 건데 183번. 여러분들 이런 게 다음 시간부터 볼 실전 기말고사에 나오면 안 틀릴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학교별 주교재 반영한 실전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시작해야죠. 슬슬.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요번엔 뭐 그린데? 뭘 그릴 거야? 선분을 2개 그릴 거야. 그치? 선분 2개 그릴 거야. 그런데 선분 2개를 그릴 건데 조건이 붙었어. 두 선분이 교점을 가질 건데 그 교점은 그 직선 위에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위에서 교점이 생길 거야. 그러면 선분 2개를 만들려면 필요한 게 몇 개? 뭐가 몇 개? 점이 4개 필요하겠죠? 점이 4개. 근데 교점이 저 빨간색으로 색칠한 영역에 있어야 되니까 점 4개를 구분하면 어디서 몇 개, 어디서 몇 개? L에서 2개, M에서 2개가 되겠죠.
L에서 2개, M에서 2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뽑아볼게요. L에서 2개,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고요. M에서 2개, 4개 중에 2개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맞나? 알아 몰라? 원래 모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저 뽑기만 했잖아. 이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거냐면 L에서 2개 뽑아?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뽑은 거야. 이렇게 뽑은 거야. M에서 2개 뽑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뽑은 거야. 여러분 딱 여기에서 멈춘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 4개 뽑았잖아. 이때 이렇게 뽑은 점 4개를 가지고 선분을 만들 건데 교점이 있으래 하면 몇 가지야? 이 상황이야.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선을 만들 거야? 요렇게랑 요렇게 만들 거지 않아?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 4개를 뽑으면 선분은 몇 가지밖에 없다?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교점이 생기려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유일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뽑아 놓으면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유일하니까 뽑기만 해야지 라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85번. 얘도 내가 그때도 아마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을 거야, 그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자 이제 삼각형의 개수인데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는 그러면 점 몇 개 뽑아요? 이건 간단하게 하면 돼. 몇 개 뽑아요? 점 3개 뽑겠죠, 그쵸? 그러니까 185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을 3개 뽑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3개 뽑으니까 전체 12개 중에 3개 이렇게 뽑겠죠? 그러면 다 삼각형이에요? 12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다 삼각형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뭘 빼요? 자, 삼각형이면 선분을 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따가 적어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교과서에는 없어가지고 교과서에 없어서 하나 해볼까 하는데 사각형이면 얘들아 혹시 뭘 뺄까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어떠한 도형을 주고 사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점을 일단 몇 개 뽑겠어요? 4개 뽑겠죠? 그럼 뭘 빼야 될까요? 그때는 점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도형은 선분도 있고 삼각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삼각형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분을 빼는데 185번에서 선분은 뭐뭐 있어요?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항상 뭐 까먹지 말라고? 대각선 까먹지 말라고. 그렇죠? 대각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빼겠지. 세로는 점 3개 중에 점 3개를 뽑는데 그게 세로줄이 총 4개 있고요. 가로줄은 점 4개 중에 점 3개를 뽑는데 그게 가로줄이 3개 있고요. 대각선은 점 3개 중에 점 3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로, 가로, 대각선 이렇게 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186번의 사각형을 좀 맞춰서 얘들아 아까 182번 그림 있지? 여기서 사각형 만들어 볼래요? 이 그림에서 한번 여러분들 사각형의 개수 세봐요. 이 182번 그림에서 사각형 개수 한번 세보세요. 182번 그림 4개, 3개, 4개, 3개. 요 반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랑 반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점 7개죠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거. 그러니까 일단 점 7개 중에 4개를 뽑아보세요. 이렇게 점 4개를 뽑아보세요. 그리고 빼보는 거야. 선분을 뺄 거야. 즉 점 4개를 뽑았더니 사각형이 아니고 그냥 선분이 되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그거? 한 가지밖에 없지 않아? 여기 요 지름 위에서 점 4개 뽑는 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뽑은 선분이잖아.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선분은 한 가지밖에 없어. 점 4개 뽑았을 때 선분 되는 거지. 근데 삼각형 몇 가지야? 삼각형 어떻게 결정할까? 점 4개를 뽑아서 삼각형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돼. 여기 지름 위에서 점 3개를 뽑아. 그리고 요 호에서 점 하나를 뽑아. 그럼 삼각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름 위에 점 4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점을 3개를 뽑고 그때마다 위에 꼭지점, 이런 꼭지점에 대해서 삼각형 높이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꼭지점 하나, 둘, 3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풀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빼기 위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 4개로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점 3개가 일직선 이렇게 성분을 이루고 나머지 하나가 위에 꼭지점을 이루면 돼요. 요거 하나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7번은 쉽죠? 여러분들 밑에 있는 187번은 쉽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자, 이거 풀어봐요. 색칠한 평행사변형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찾아봐요. 수리고에 요번에 찝었어요. 학교 프린트에 있어요. 수리고 학교 프린트에. 여러분도 학교 프린트에 있어요 이 문제. 색칠한 평행사변형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찾아보세요. 근데 이건 내가 프리민트 때도 많이 했었고 자주 했었던 건데 그냥 전체 평행사변형 개수 세는 건 쉽잖아. 이제 색칠한 영역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수리고가 이번에 다 모의고사 문제를 넣었는데 요거 하나만 독특하게 굳이 넣어놨더라고. 느낌이 세. 뭐 어떻게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풀어요?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평행한 선분 두 쌍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윗변, 밑변, 옆변 2개, 왼쪽 변, 오른쪽 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전체 평행사변형을 찾겠다 하면 요 위아래가 될 수 있는 가로줄을 2개를 뽑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 중에 2개. 그리고 요거 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곱하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었다라고 끝냈지. 근데 조건이 붙은 거야. 그러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라고 하면 경계가 생긴 거야. 경계. 즉 얘들아 여기 변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데 이 윗변을 선택할 거야. 평행사변이 근데 얘를 포함하고 있대. 그럼 윗변은 무조건 어디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얘를 포함하려면 얘랑 여기서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윗변은? 그치? 만약에 윗변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봐. 윗변이 여기에 그려졌으면 얘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어? 말이 안 되지. 그치? 아니 윗변이 여기면 평행선 만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만들 거야. 윗변이 여기면. 그치? 그럼 색칠랑 여기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니까 얘를 포함하고 있으려면 얘가 지금 이 색칠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윗변이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돼서 요거 중에 한 개, 즉 2개 중에 한 개. 이게 윗변. 그럼 밑변은 어디겠어?
요 사각형보단 아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중에 하나. 그래서 EC1. 이게 밑변. 그러면 일단 요 조합 안에선 윗변 아랫변은 저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평행사변형 안에 저 색칠한 있는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왼쪽 변 한번 고민해봐야겠죠. 왼쪽 변. 왼쪽 변은 마찬가지로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또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 그럼 오른쪽 변은요? 색깔이 다 있어. 오른쪽 변은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세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만든 평행사변형의 안에 저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진짜 뽑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둘 중에 얘를 뽑았다 치고 여기서 얘를 뽑았다 치고 여기를 여기 위에선 여기를 뽑았다 치고 오른쪽에선 얘를 뽑았다 치고 밑에선 얘를 뽑았다 치면 평행사변이 여기를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K 안에 무조건 초록색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정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색칠한 영역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근데 얘는 워낙 자주 나와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요.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9번하고 190번도 했었죠. 그때 다. 189번은 안 했어요? 그럼 189번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세요. 교과서에 있는데 제일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비상교과서를 쓰는 수리 3번은 특히 더 잘 봐놓으세요. 이건 시험에 킬러로 낼 수 있는 교과서 문항이니까. 이게 원래 모의고사 문제 스러운 건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옛날에 나왔던 모의고사가 다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확 높아졌어. 근데 나 이거 비상교과서 촬영하면서 풀어줬는데 1주차 주간지를 봤으면 3번 수리는 이 문제를 보고 그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봤나? 1주차 주간지. 자,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한번 같이 볼게요. 초록색 타일 5장이 있고 흰색 타일 11장이 있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어느 가로 줄에도 이웃한 칸에 초록색 타일을 붙이지 않으면, 자, 초록색 타일은 결국엔 쉽게 얘기하면 양옆으로 이웃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양옆으로 이웃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밑에 조건 보니까 모든 세로줄에는 적어도 한 칸 이상 초록색 타일을 붙여요. 그러면 그 말을 다시 해보면 여러분들 이거 세로줄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치? 그럼 적어도 하나씩 초록색 타일이 있다고? 그러면 초록색 타일이 이미 한 줄에 하나씩 쓰면 몇 개 쓴 거예요 이미? 4개를 썼죠? 근데 우리한테 몇 개 있어요? 고작 5개밖에 없죠? 그럼 초록색 타일이 어떻게 색칠이 된다는 거야? 2개, 1개, 1개로 색칠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이제 세로줄 기준. 이렇게 색칠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핵심이야. 조건이 온통 다 초록색 타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 그럼 그걸 해석해봐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한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더 우리한테 문제를 풀기 쉽게 만들어. 얘가 더 쉽게 만들어. 케이스 분리를 뭔가 시작해야 돼. 문제를 딱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다 했으니까 문제 풀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럼 누굴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야?
이걸 가지고 시작하겠죠. 왜냐면 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데. 그러면 핵심은 이 둘 하나하나 중에서도 누구야? 이게 핵심이겠지. 어느 세로줄에 두 개의 초록색을 칠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거야. 그치? 시작이 얘야, 얘.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1. 첫 번째 세로줄에 한번 해봅시다. 자, 케이스 분류하면 몇 가지밖에 안 돼, 어차피. 그러면 세로줄, 어떤 세로줄에 두 가지 색깔을 칠해볼까 하면 케이스 분류하면 몇 가지밖에 안 돼, 최대. 최대?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해본다 치면 최대 4가지겠지. 첫 번째 세로줄, 두 번째 세로줄, 세 번째 세로줄, 네 번째 세로줄 총 4가지겠지, 그치? 근데 이 정도는 요구해요, 얘들아. 모의고사에서는 너네 이제 수능 때 경우의 수 들어가잖아, 그치? 과거 경우의 수 문제를 보면 킬러 문제는 모의고사에 케이스 분류할 때 보통 12가지에서 20가지까지 케이스 분류 시켜요.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는 그냥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세로줄에 두 개를 이렇게. 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록색을 한번 칠해봤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렇게 칠하는 게 몇 가지야? 첫 번째 세로줄에 즉 2칸에다가 초록색을 칠할 거야. 그럼 몇 칸 중에 몇 칸 뽑는 거야? 4칸 중에 2칸 뽑는 거지, 그치? 그래서 4C2야, 4C. 4C를 하는 겁니다. 4C.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에는 초록색 몇 개 칠할 거야? 1개 칠하겠죠, 그쵸? 좀 더 직관적으로. 1개 칠하겠죠. 근데 그 1개는 어디 칠할 수 있어? 이 상태면 맨 밑에, 맨 위에밖에 못 칠하지. 왜냐면 양옆으로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오른쪽 1칸 가면 몇 가지 중에 1칸 칠하는 거야. 2가지 중에 1칸을 고르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오른쪽 칸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몇 칸의 선택권이 생기죠? 3칸의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C1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얘랑만 이웃 안 하면 되니까 요런 데다 칠했어요. 그러면 그 옆 칸은 또 몇 칸의 선택권이 생겨요? 3칸이 되겠죠. 요게 첫 번째 세로줄일 때의 케이스입니다. 기준을 잘 잡으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진짜 이렇게 다 해봐야지가 안 되는 거지. 하면 보이는 게.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해석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세로줄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색깔을 칠하는 이 짓을 두 번째 세로줄에다가 초록색 타일을 2칸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해 봅시다. 두 번째 세로줄에 저렇게 칠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저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4칸 중에 2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방금 했던 상황이랑 차이가 좀 보여? 차이가 느껴져? 그치? 방금 했던 건 한쪽만,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곳만 두 칸 중에 1칸을 칠하고 나머지는 다 3칸 칠할 수 있었는데 얘는 여기에 2칸을 칠함으로써 얘를 기준으로 왼쪽도 오른쪽 세로줄도 다 어떻게 돼? 얘랑 이웃하고 있는 곳은 못 칠하니까 여기 색을 못 칠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다 2칸씩 빠지지. 왼쪽도 오른쪽도 2칸씩 빠져버렸지. 그러니까 선택권이 색칠한 영역을 기준으로 왼쪽 줄에서는 역시 2칸 중에 1칸, 오른쪽 줄도 2칸 중에 1칸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케이스랑 완전 다르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줄은 어때? 마지막 줄은 다시 그냥 3칸 중에 1칸을 칠하게 되는 상황이네. 그럼 이제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치? 결국엔 세로로 2칸을 칠하는 이 줄이, 얘들아, 이 줄이 여기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이웃한 영역에 칠하면 안 돼서 영향을 미치는 줄이 몇 개씩 있어? 이때나 이때는 2개씩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원래 세 번째 케이스 해야 되잖아. 세 번째 세로줄에 2칸 칠하겠지, 그치? 근데 그건 어차피 1번과 2번 중에 누구랑 똑같아? 2번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세로줄일 때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세로줄은요? 당연히 첫 번째 세로줄이랑 똑같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구한다 치면 여러분들이 구한 첫 번째 경우에다가 곱하기 1을 하시고 더하기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의 문제가 이번에 용어고에도 있고 학교 프린트에 용어고 학교 프린트에도 있고 아마 거의 모든 학교에 조금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런 문제를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좀 대표적인 모의고사 문제를 106쪽에 40번을 하나만 볼까? 좀 이거를 좀 볼까? 106쪽에 40번. 이건 요번에 3번고에서 풀은 거예요. 106쪽에 4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건 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106쪽에 40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어차피 순열조합은 케이스 분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쉬운 문제처럼 곱하기만 하면 끝나고 더하기만 하고 끝나고 이러진 않아요. 자, 네 종류의 인형이 2개씩 있습니다. 이 총 8개의 인형 중에서 5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이 가야 돼요? 숫자 5에 시선이 가야지.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하라는 건 5개를 선택할 건데 이 5개를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할래? 인형 4종류를 가지고 5개를 구성해야 돼. 그치? 근데 한 인형의 종류당 최대 몇 개씩밖에 못 뽑는 상황이 된 거야? 2개씩밖에 못 뽑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이런 거겠네? 다 2개씩 뽑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미 4개를 뽑았지? 그러면 하나만 더 뽑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뽑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 인형 4종류를 가지고 2개 하나를 뽑는 방법이 있을 거야. 말고는 또 있지 않아? 2개, 1개, 1개, 1개 이렇게 뽑아도 되지 않아? 지금 4종류 모두 하나씩을 뽑는데 어떤 한 종류만 2개를 뽑는 거야. 말고 혹시 또 있어? 말고 없어요? 말고 또 없어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왜냐면 3개를 뽑을 수가 없고 3개를 뽑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2개 하나를 뽑겠다 했어. 이거는 인형 종류 몇 개 쓰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뽑으면 3개밖에 안 쓰는 거야. 이거 인형 여러분들 3종류밖에 안 쓰는 거야. 인형 3종류. 그러면 4종류 중에 먼저 몇 가지 종류를 뽑아야겠어. 당연히 4가지 인형 종류 중에
세 가지 인형 종류를 먼저 뽑아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뽑힌 세 가지 종류의 인형 중에서 또 뭘 뽑아야 돼? 또 뭘 뽑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개를 뽑았어. 인형 세 개의 종류를 선택했어. 근데 그 세 개의 종류 중에 세 개의 종류를 가지고 두 개 뽑고 두 개 뽑고 하나 뽑을 거면 누가 튀어? 하나가 튀잖아. 인형 세 종류 중에 어떤 종류가 하나를 뽑을 것인가 해서 또 세 종류 중에 어떤 종류를 하나만 뽑을 거니 해서 그거를 또 선택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12가지 이렇게. 그럼 밑에 2111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형 몇 종류 쓰겠다는 거야? 이번엔 인형 4가지 종류 다 쓰겠다는 거지. 요 밑에 있는 두 개 하나는 인형 4가지 다 쓰겠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린 뭐만 뽑으면 돼요? 인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 모든 인형 종류를 다 쓸 거니까. 근데 누가 튀어 또? 2가 튀잖아. 그러니까 어떤 인형 종류를 두 개를 뽑을, 네 개, 두 개를 다 뽑을 건지만 결정해주면 되니까 4가지 종류 중에 두 개를 다 뽑을 한 가지 종류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가지. 이 둘은 더 해야죠. 케이스가 다른데 또는이니까.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 교재 문제는 거의 웬만한 걸 좀 풀었어요. 풀었고 내가 저번 시간에 순열해서 뭐 숙제 풀어준다고 넘어가라고 했던 거 있지 않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숙제 교재를 워크북 꺼내보세요. 워크북에서 나 그때 순열 뭐 풀어준다 하지 않았어? 몇 번이었네? 기억이 안 나. 161? 아, 161. 중요하죠. 이게 숙제 워크북 161번입니다. 워크북 161번. A, B, C, D, E가 있어. 다 조건에서 두 번째 자리에 C가 올 수 없고 나 조건에서 네 번째 자리에 A, C가 올 수 없다? 그러면 자, 우리 A, B, C, D를 가지고 총 요 5자리의 문자열을 만들 거야. 이때 둘째 자리에 C가 올 수 없어? 그러면 여기에 C가 올 수 없다고 표현을 하시고요. 여기 C가 못 와요.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 A랑 C가 올 수 없어? 여기 A랑 C가 올 수 없어. 누구에 대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C에 대한 조건이 너무 많죠? 그럼 누구부터 처리해요? C부터 처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보고 C를 어디다 넣을까부터 보면 돼요. C를 어디에?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C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럼 몇 가지? 3가지겠죠? 그러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중 한 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자리 중에 한 개의 자리를 뽑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누구에 대한 조건이 그나마 있어요? A죠. 그럼 A를 해요. A를 어디에? 그럼 A는 어디? 자,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그럼 몇 가지예요? 몇 가지일까요? 3가지겠죠? 봐봐요. A는 C가 들어간 자리 제외. C가 들어간 자리 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 빼고. 그러면 3개의 자리가 남죠? 그래서 3개 자리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럼 남은 문자 몇 가지야? 3가지 아닌가? 걔네 셋은 따로 조건이 없죠? 곱하기 3팩. 정답. 이렇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내가 이거를 설에설에는 여사건으로 푸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푸는 것도 써놨어요. 근데 이 문제 여사건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합니다. A와 C의 구성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리 구성. 하고 또 내가 뭐 풀어준다 했나요? 164번. 164번은 지우세요. 풀지 마세요. 지우세요. 지워도 됩니다. 지우세요. 하고 또 혹시 뭐 풀어준다? 6번? 이거는 쉬워서. 이건 쉬워서. 166번. 쉽다기보다 그렇게 막 발상이 막 어렵진 않아요. 한번 잠깐 고민해 볼래요? 잠깐 고민해 볼래요? 자, 여기에다가 A, B를 포함해서 9명을 배치할 거야. 9명을 배치할 거야. 근데 이때 핵심 조건이 A, B가 배치된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도록 한대. 즉, A, B는 이 정사각형 안에서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아. 느낌이 좀 다른데 단순히 이웃한다를 넘어섰지 이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가 1번 자리에 있다고 하면 B는 올 수 없는 자리가 몇 번이야? 2번, 4번, 5번이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웃한다를 넘어선 거야. 그러면 A가 만약에 3번 자리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 B가 올 수 없는 자리는 또 몇 번이야? 2, 5, 6이지. A가 만약에 7번 자리에 있다고 해봐. 4, 5, 8이지. A가 9번 자리에 있으면 5, 6, 8이지. 규칙 뭐야? 요 네 개 똑같지. B가 올 수 없는 영역의 개수가 어때? 똑같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1번. A가 1 또는 3 또는 7 또는 9에 위치할 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공통점은 뭐다? B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의 개수가 똑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의 개수도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그럼 두 번째.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A가 어디 있다는 걸 가지고 공통점을 또 찾을 수 있는 영역이 될까? A가 어디 있다 볼래요? 그러면 2, 4, 6, 8. 그치? A가 2, 4, 6, 8이지 이번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규칙을 찾으면 돼요. 공통점을 찾아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이거 이렇게 안 푸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처럼 안 풀고 다르게 푸는 방법도 많을 거고, 나도 처음엔 이렇게 안 풀었고 풀다 보니까 이것도 있네 하고 이렇게 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뭐만 남았어? A가 어디 있을 때? 5가 남았지. 근데 A가 5에 있으면 B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없지. 그래서 땡. 이건 안 해도 돼. 5는 모든 사각형과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1 또는 3 또는 7 또는 9에 위치한대. 그러면 A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요 1, 3, 7, 9 중에 하나 뽑고, 이거 이제 A 넣어보시고,
그럼 이때 이 각각의 경우마다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몇 가지야? 모두 매번 세 가지를 빼고 A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B가 못 오니까 여기에 올 수 있잖아. 5가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로 5가지. 여기 있어도 5가지. 그러니까 매번 그때마다 B는 남은 5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 7명은 뭐 조건이 있나요? 없죠? 7명 자유롭네요. 7명 뭐 해주면 돼요? 7팩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선택지를 봐봐요. 7팩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7팩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택지를 보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고 끝내라는 거야 이거. 20 곱하기 7팩이구나 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끝내라고 하고 있어요. 선택지가. 이 힘든 계산을 하지 말고요. 그럼 A가 이번에 2 또는 4 또는 6 또는 8에 있어요. 그러면 역시 41 A가 2 또는 4 또는 6 또는 8에 있어. 그럼 B는 그때마다 있을 수 있는 곳이 몇 가지예요? 3가지겠죠. A가 예를 들어 2에 있다고 해보면 요렇게 B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니까 7, 8, 9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때마다 3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남은 애들은 또 자유롭고요. 12 곱하기 7팩 이렇게.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32 곱하기 7팩이 되겠죠. 끝. 근데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럼 왜 A, B 자리 바꾸는 건 안 했을까? 나 A, B 자리 왜 안 바꿨을까? 나 A를 기준으로만 셌죠. 근데 A, B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원래는. 그쵸? 나 자리 왜 안 바꿨을까? 요 안에는 A, B가 자리 바꾸는 게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B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게 A가 저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이 첫 번째 케이스 안에서 저런 경우가 세졌겠죠. 그렇죠? 근데 A가 여기 있어요. 9번에 있어요. 그럼 B가 또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경우는 어디서 세진 거야? 마찬가지로 A가 9에 위치할 때 세졌겠죠. 그러니까 A, B 자리 바꾼 게 여기에서 다 세졌어요. 그래서 A, B 자리 바꾸는 거 세면 안 돼요. 다 세졌어요. 여기 안에서. 그렇죠?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고 다음 시간 숙제가 우리 금요일에 보나요? 그러면 워크북은 숙제를 안 냈었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인데